네, 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권프로입니다. 오늘은 안보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국가 안보는 어떤 것으로 지켜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교? 돈? 평화? 네,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핵 전력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결정적으로 그들이 핵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쉽게 침공받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더불어 중국에서도 대대적인 대만 침공을 위한 군사적 징후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80년 만에 세계가 3차 대전의 위험에 노출된 것이죠. 푸틴과 시진핑 두 독재자들의 욕심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저도 매우 궁금한데요. 그래서 더욱 한국이 자주적인 핵 전력을 갖추는 것 또한 국제적인 안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지도자가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로 돌아가 역사상 최악의 전쟁 범죄자이자 독재자의 아이콘 아돌프 히틀러 얘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히틀러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유대인 학살? 나치, 2차 세계대전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가 타이틀을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바로 실패한 리더라는 타이틀을 넣어주고 싶네요. 저는 히틀러를 시대가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히틀러의 폭정과 전쟁, 범죄의 이면에는 그의 악마적인 인성도 한몫했는데요. 우선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대공황으로 인해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사회가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데요. 당연히 독일도 대공황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1차 대전의 패전국으로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했던 독일의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이었던 것이죠. 결국 경제 침체와 쇠락은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당시 화폐였던 마르크화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국민들은 분노하기 마련이죠. 나치 정권은 이런 국민들의 분노를 일종의 홍보 효과로 활용했고 위대한 독일 제국을 추구하며 결국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독일은 패권주의 확립과 전쟁이라는 최악의 수를 둔 것인데요. 히틀러는 결국 실패했고 나치 정권은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와는 반대로 미국은 현명한 지도자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아래 큰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했고 전쟁의 여파로 무너져 내린 여타 유럽 열강들과는 달리 미국은 초강대국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전쟁을 겪었음에도 어떤 나라는 망하고 어떤 나라는 흥하고 시대의 흐름을 캐치하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히틀러를 보다 보면 기어코 전쟁을 시작한 푸틴 그리고 스스로 중국 황제를 자처한 시진핑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진행 중이고 헝다 사태로 중국 경제는 점점 괴멸 상태로 향하고 있으며 홍콩 증시의 붕괴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푸틴, 시진핑이 진짜 3차 대전을 일으킬지도 모르겠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결국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국가 경제가 붕괴되면 독재자들은 늘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왔으니까요. 여러모로 대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가 점점 안정화되며 코로나 시국에 물밀듯이 들어오던 유동성들이 재빠르게 회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이퍼링, 긴축, 금리 인상까지 모두 유동성의 회수로 이어질 텐데요. 유동성의 회수는 은행들이 개인한테 대출을 빨리 갚으라는 통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코스피며 다우지수며 연일 하락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경제적 징후를 미루어 볼 때 3, 4월 중으로 대공황에 준하는 경제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다가올 경제공황에 각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여러모로 궁금한 지점입니다. 조금 더 예측을 해볼까요? 본격적으로 공황이 시작되면 코스피 2000선이 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파산이나 채무 조정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나 정부 차원의 채무 조정도 분명 한계가 있을 테니 그것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채무 조정을 아예 포기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말 그대로 지금은 경제의 순환 단계인 것이고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의 순리인 것 같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만약 푸틴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좋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시대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